안녕하세요. 같은 책 또 다른 생각, 오늘의 북처방 사랑의 기술입니다. 저는 엄마로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조금 더 내용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사랑을 했지만 아이는 좀 다른 존재잖아요. 내가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어리고 연약한 존재. 저는 잠을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는 사람이었는데 새벽 3시에 아이의 작은 움직임,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밤에 수유를 하던, 그리고 또 열간호를 밤새 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어머니라면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욕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던 거죠.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경험, 그걸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원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혼자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이 힘든 세상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내가 보듬고 보살펴줘?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는 혼자 살아라. 결혼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 말 속에 어머니의 어떤 삶이 담겨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어머님께서도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까요? 한년생 김지영 소설에도 김지영 씨의 어머니가 지영에게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우리 어머님 세대가 조금 많이 힘들게 지내셨고 또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본인 딸에게만큼은 조금 자유로운 삶을 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희를 알뜰살뜰 정말 세심하게 돌보면서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니 성격 자체가 워낙 꼼꼼하시고 약간 강박증도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희를 누구한테 맡기질 못하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 출가한 저희한테 맨날 전화해서 너네 어떠냐,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걱정도 팔자다. 이제 걱정 좀 그만하고 우리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우신가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정말 끔찍하게 받고 자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사랑의 기술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에릭 프롬에 의하면 이것은 공서적 애착관계 또는 확대된 이기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관계란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가학성 음란증, 세디즘과 피학성 음란증, 마조이즘이 대표적인 공서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피학성을 지닌 사람은 가학성 상대에게 복종하고 순응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가학성인 사람은 피학성인 사람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공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엄마는 아이를 많이 걱정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너는 큰일 난다라는 불안감을 아이에게 주입을 하죠. 그래서 아이도 엄마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엄마에게 의지를 해요. 이게 신체적, 정서적으로도 이어지고 또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도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주체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러한 병적인 관계는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잖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잖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로 아이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자신의 파워에 대한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형태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현재 제 모습도 살짝 투영이 됐어요. 이 책을 같이 독서 토론. 에릭 프롬은 좋은 어머니는 젖과 꿀을 줄 수 있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젖이라는 건 아이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얘기를 한다면, 꿀이라는 것은 아이가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조금 더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우는 걸 얘기하는데 많은 어머님들은 젖을 주기에 급급했지 꿀까지는 줄 수 있는 저도 꿀은 잘 못 먹었는지 많이 전전긍긍해하고 아이를 많이 간섭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꿀까지 줄 수 있으려면 행복한 어머니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에리프롬은 참된 모성애의 본질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나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은영 박사님도 이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잘 양육한다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또 그런 시기가 오면 굉장히 잘 제가 바로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12살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하는 거 족족 반항적인 멘트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이거 하자 이거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싫어 이런 말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싫어 안 해 됐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감히 어디서 아니 지가 혼자 컸나 어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엄마 말대로 안 하면 엄마 이거 안 해준다 라는 그런 유치한 위협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컸다고 해서 아이까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과 에너지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고자 이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제 논문에도 썼지만 우리는 이제 기존의 모성에서 새로운 엄마성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모성은 약간 공서적인 애착관계에 가까웠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살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리고 아이와 나의 관계가 분별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아이가 자립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나 역시 자유를 얻고 아이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각자 잘 추구하는 가운데 서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은혜를 갚아라 뭐 나는 엄마한테 뭔가 은혜를 갚아야 돼 막 이런 관계들은 서로의 우리가 아이를 낳은 이상 죽을 때까지 엄마잖아요. 저희 엄마처럼 정말 걱정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인정긍긍해 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또 실망하고 또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을 쭉 안고 살아야 한다면 엄마 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요즘 출산을 기피하는데 이렇게 엄마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아이가 소중하듯 그리고 내 가족이 소중하듯 다른 아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밝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